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신고가를 쓰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 코스닥은 약보합 정도로 1.72포인트 빠져서 1000포인트를 앞두고 다시 또 이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외국인이 오늘 뭐 오전부터 코스피 코스닥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이 내다 팔면서 오늘 사실은 장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은 어, 상승한 종목보다는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뭐 훨씬은 아닙니다만 좀 많은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이렇게 체감하는 피부로 느끼는 지수의 상승 이런 추세 이런 게 와닿지가 않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원전이라든가 뭐 이렇게 아주 소수의 뭐 일자리 뭐 소수의 좀 업종에 좀 치우치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해운 철강 이런 종목들이 좀 눌리면서 그 이후에 이제 뭐 건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로 좀 빠르게 옮겨가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뭐 주도주가 특별히 뭐 눈에 들어오진 않는데 요즘 이제 원전 관련해 가지고 좀 두산그룹주가 워낙 잘 가고 있고 또 뭐 한전 관련 그룹주들 그리고 또 그 원전에 있는 이제 소형주들 뭐 우진이라든가 보성 파워텍이라든가 오늘 아침에 야 이걸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 잠깐 짧은 시간에 상담하고 뭐 그러느라고 정신을 잠깐 판 사이에 뭐 20% 이상 넘어가더니 상한가로 그냥 직행하는 뭐 그런 장을 쫓아갈 수가 없었죠. 이 미리 사서 좀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좀 놓쳤고 오늘 뭐 좀 개인적으로는 좀 중소형주 요즘에 좀 많이들 보고 있다가 오늘 같은 장세에서는 중소형주들이 거의 힘들죠. 지금 최근에 매수했던 종목들 중에는 뭐 SGC 테크건설이 지금 매수한 지 2주가 채 안 됐죠. 2주가 채 안 됐는데 30% 정도 좀 수익이 벌써 나고 있고요. 제이시스 메디칼 뭐 지금 이제 계속 주가가 잘 가고 있고 오늘 제주 맥주를 매수를 했는데 이것도 좀 계속 이제 들여다보다가 관심은 갖고 들여다보다가 수급이 좀 이렇게 풀릴 때 팍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장 초반에는 그렇게 그런 모습 보이지 좀 그런 모습이 보인 것은 아니었는데 오전에 갑자기 느닷없이 흐름이 괜찮아지고 개선이 되면서 한번 보초병을 좀 세워볼까 하고 조금씩 사다가 흐름이 더 빠질 때 더 빠지지 않고 하단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또 상승 반전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이래가지고 그냥 매수를 좀 했는데 오늘 뭐 장중에 15%까지 급등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중장기로 들고 갈 만한 종목이냐를 봤을 때는 이 펀더멘탈 워낙 좋고요. 좀 그래서 앞으로 뭐 5천 원, 만 원 갈 거라고 보지만 당장 단기로 봤을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뭐 아주 많은 비중을 갑자기 비중을 확 늘리거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또 건설주들도 지금 건설주나 또 소형 철강주들 중에서도 특히 중소형 철강주들 중에서도 지금 오늘 5% 6%씩 막 오른 종목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이제 큰 종목들이 빠져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제약바이오는 좀 너무 막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초부터 시작해서 좀 6개월 상반기 내내 제약바이오가 거의 뭐 꺾여가지고 아예 짓밟히는 것 같은 이제 뭐 이제 일어나지 못할 재계약이 어려운 뭐 그런 상황으로 시장 분위기가
종목에 따라서는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약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삼바나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그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또 이제 백신 위탁이나 이런 이제 좀 큼직큼직한 이슈들도 생각보다는 크게 큰 태풍을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미풍으로 그치는 느낌이 들면서, 이제 글쎄요, 지금 코로나 백신 정도가 이슈로 좀 남아 있을까요? 글쎄, 좀 셀트리온이 좀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한다고 이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근데 속도의 문제인 거죠.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 이제 종목들은 사실 백신이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는 치료제 지금 개발해가지고 큰 어떤 바람을 몰고 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백신인데, 지금은 코로나 백신도 사실은 지금 모더나,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뭐 요런 정도가 먼저 개발해서 좀 큰 돈을 벌고 있지, 사실은 국내 업체들 중에 뭐 제넥신이라든가 지금 그 속도가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이렇게 해외 백신을 가지고 이렇게 접종률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겠다. 개발을 한다 해도. 그렇다면은 뭐 대형 기술 수출이라든가 뭐 이런 건데, 굉장히 좀 암울하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도 요즘에 너무 심심한 종목인데, 한번 오늘 전체적인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95종목이 오르고 441종목이 빠져서 0.37% 올랐고요. 코스닥은 529종목이 오르고 791종목이 빠져서 0.17%가 빠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만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고, 특히 코스닥은 기관이 뭐 매수 자체를 워낙 적게 했기 때문에 거의 뭐 개인만 매수했다고 봐도 좋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코스피는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하는 그런 상반된 그런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피는 지난 주말 미국의 조기 긴축 우려 완화 등에 따른 글로벌 증시 강세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상승 출발한 이후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9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했다는 코멘트 달렸고요. 코스닥은 지난 주말 미국의 나스닥 강세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다는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코스피 시총상위주 보면 아주 뭐 흐름을 주도했던 종목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자동차주들이요, 지금 현대차가 0.2%, 기아가 1.35% 올랐고 현대모비스는 0.87% 빠졌는데, 뭐 만도라든가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도 괜찮은 흐름 보이는 게 이제 선별적으로 좀 나뉘어 있고요. 자동차주들이 좀 요즘에 흐름이 괜찮은 것 같고요. 빠진 종목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빠졌고, LG화학, 삼성 SDI가 빠졌고, 또 포스코가 2.59%,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 34만 원도 무너지는 바람에 이제 매물대 하단 보면 33만 5천 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요. 이것도 더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수급이 너무 많이 꼬여 있기 때문에 33만 원도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60일선을 하향 이탈, 강하게 하향 이탈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매도해야 되는 자리인데요. 원래 진작에 매도를 했어야죠. 21선 빠질 때 내려왔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못 깨고 60일선까지 기다렸던 분들은 오늘 사실은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늘 그렇듯이 지금은 또 매도하자니 너무 아깝잖아요. 그냥 홀딩하는 구간, 그래서 홀딩하다가 거래량 줄고 하락세 진정되는 순간 이제 상승 반전을 할 텐데, 문제는 올해 1분기 때 올랐던 것처럼 그렇게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놔두면은 전고점 부근까지야 뭐 올라가겠죠. 그게 글쎄 뭐 1년 뒤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상승 추세가 지난번처럼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빠졌을 때 원래는 좀 그 횡보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포스코의 지금 주가는 아마 30만 원대 한 중반에서 한 37, 8만 원 사이까지를 놓고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뭐 실적은 워낙 실적 기대감이 좋은데 그 실적 기대감이라는 게 워낙 진작에 나와 있었고 1, 2분기가 그래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가 좀 더 상향 조정이 좀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주가가 좋은 흐름이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고 정체가 돼 있었다는 것이 약간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 좋았던 흐름을 2분기 때 꺾어놓는 요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코스닥 가보면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 펄러비스, 휴젤, NNF, 리노공업 이렇게 6종목이 올랐는데요. 오늘 아침 제가 저기 브리핑에서 LNF 하고 에코프로비엠 하고 뭐 천보 이런 종목들 좀 잘 보자고 오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LNF가 오늘 6%대 급등이 나왔고 뭐 천보도 2%인가 올랐던데 어 뭐 저는 2차 전지주가 계속 잘 갈 거라고 보지만 이른바 3인방이죠.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의 상승세가 지금의 철강주처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꺾여 있는 상태에서 급등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 눌려 있는 상황에서는 그 다음 종목들 에코프로비엠, LNF, 천보 이런 종목들이 그 다음 타자가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 흐름이 아주 괜찮았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보면 이연제약이 15%대, 파미셀이 6%대, 대용제약과 동아약품이 3%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삼성제약이 9%, 진원생명과학이 5%대 빠졌고 유유제약 우선주들이 4%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종목은 젠큐릭스가 5%대, 안국약품이 4%대 올랐고 한국유니온제약과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가 3%대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은 파맵신이 15%대 빠졌고 아스타랑 앱클론이 6%대, TNR바이오팹이 5%대 빠졌습니다. 오늘 기사가 이제 많이 나왔던 게 그 영국의 항체 약물 접합제 ADC라고 하는 이 개발사에 대한 지분 투자에 셀트리온이 나섰다는 소식이 나왔죠. 오늘 4,700만 달러의 지분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을 셀트리온과 미래에셋그룹이 이제 체결을 했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530억 원인데요. 이 투자금의 절반이 이미 집행됐고 나머지는 어떤 개발 단계마다 이렇게 투입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을 하고 나서 셀트리온이 이제 익스타 테라피틱스의 그 최대 주주가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ADC라는 기술이 항체 치료제가 가진 장점인 특이성과 약물이 가진 강력한 효능을 합친 물질로 항암제에 적용을 하면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항체가 갖는 긴 반감기 덕분에 몸속에 오래 머물게 된다는 그런 소식. 근데 어쨌든 셀트리온의 지금 확장세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올해 이제 영업이익 1조 원대를 넘어서서 뭐 2조 원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매출액도 이제 거의 뭐 퀀텀 점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그 실적의 상승세 그리고 이 실적을 토대로 한 어떤 그 개발 그 자금으로의 재투입 그리고 새로운 신약 개발의 도전 또 완성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글로벌 진짜 탑10 정도 안 들어갈까요? 상당히 아주 거대한 기업으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파이자나 뭐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일라이릴리 이런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런 그 업체들과 이제 좀 거의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머지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공매도는 581억 원이 줄었다고 나왔고
두산중공업이 공매도 거래 규모 1위 굉장히 늘었다는 거. 코스닥에서는 동진 세미캠이 늘었다는 거고, 그리고 공매도 과열 종목이 이제 에이스테크가 오늘 지정이 됐는데, 아까 보니까 뭐 전환사채 물량이 6월 9일 날 상장되는데 뭐 5.6% 정도 되는 전체 그 물량에 굉장히 적지 않은 물량이 이제 나오는 것에 그 우려감 때문에 오늘 급락을 한 것 같습니다. 7%대 빠졌던데 그 공매도도 지금 많이 나왔고요. 지금 5G 종목들이 공매도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면 두산중공업이 1위, 그리고 HMM, 삼성전자, 두산인프라코어, LG전자 이렇게 많았고요. 코스닥은 시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동진세미캠,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다시 한번 또 공매도와의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 보면 휴캠스, LG생활건강, OCI, 동국제강, S51까지가 비중이 높았고요. 코스닥은 사라민 HR, HLB, 메지온, LNC바이오, 메디톡스까지가 비중이 높았습니다. 오늘 장 마감하고 셀트리온은 0.19% 500원이 빠진 26만 4천원에 시간을 거래 마감했고요. 헬스케어는 0.09% 100원이 빠진 11만 7,200원의 시간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제약은 0.15% 200원이 오른 13만 5,600원의 시간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은 세 종목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셀트리온은 개인 매수와 함께 외국인이 만주를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 매수가 5일 만에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헬스케어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없습니다. 그냥 개인만 오롯이 6만 9천 주 매수를 했고요. 대신에 이제 연기금이 3일 연속 매수를 했다는 게 좀 특이하고 사모펀드가 계속 사모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약은 개인과 함께 기관이 매수를 했고 기관은 지금 무려 5월 14일 이후에 거의 한 달 가까이를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5월 24일 4천주 판 거 빼고는 사모펀드에서 팔았던 날인데 그거 빼고는 지금 다 매수를 하고 있는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이 매집하는 수급만 보면은 지금 뭔가 터질 때가 돼서 헬스케어의 그 매수를 이제 헬스케어의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기 직전인 어떤 상황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이 또 몸집이 가벼워서 항상 많이 튀어 올랐으니까 그거를 사모펀드가 매집을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헬스케어도 지금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사모펀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주가는 계속 잘 못 가고 있죠. 일봉 차트를 보면 셀트리온의 경우는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이 가장 긴 매물대의 하단에 걸쳐 있습니다. 매물대 하단이 25만 5천 원이지만 오늘 25만 4,500원 거의 뭐 걸쳐 있다고 보고요. 주가가 오르게 돼도 27만 2천 원, 빠지게 되면 25만 7천 원짜리에서 각각 저항과 지지를 받지 않을까 싶고요. 이 아래 거래량 그래프인데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거래량은 전날보다 줄었다는 건데 이제 파란색이 더 많죠. 그러니까 최근에 특히 3일 연속으로 이제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뜻인데 거래량이 이렇게 횡보하고 하락세에서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그 시장에 좀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런 걸 확연히 볼 수가 있고요. 헬스케어는 상승 추세가 살짝 보이다가 이제 꺾여갖고 그냥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매물대 그어 보면은 지금 현재 매물대 구간에서 상승해도 11만 8천 한뭐 600원 정도 8,000원 정도 예, 그 정도고요. 저항대가 그리고 지지 라인은 11만 5,500원 정도에서 지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좀 재미없게 움직이는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다. 제가 언제쯤 말씀드렸죠? 한 2, 3주 됐나요? 저 횡보하게 될 거라는 한 2주 됐나요?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벌써 보여주기 시작을 했죠. 좀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 지루하게 횡보하고 있는데 매물대를 그어보면
상승해도 13만 한 6,300원, 하락하면 13만 3,200원 정도에서 각각 저항과 지지 라인을 형성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대차 거래를 보면 또 희망적이에요, 굉장히. 셀트리온이 지금 오늘 21만 2,900여 주가 대차 거래 상환이 더 많았습니다. 이 상환량은 5월 28일 이후에 뭐 가장 공매도 그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가장 많은 상환량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셀트리온 그룹주의 어떤 주가 상승을 점치는 세력이 좀 더 세지 않느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헬스케어도 오늘 4만 7천여 주가 상환량이 늘었습니다. 역시 셀트리온과 좀 비슷하죠. 뭔가 좀 흐름을 괜찮게 보는 거예요. 제약도 4,400여 주에 불과하지만 역시 상환량이 늘어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대차 거래는 어쨌든 뭐 공매도의 거울 같은 그런 거니까 지금 공매도 거래는 늘고 있는데 대차 거래는 줄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공매도 이 공세를 벗어나는 순간, 이제 그게 조만간 다가오는 그 어느 특정 시점에 주가가 상승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대차 거래를 상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더 빠지지 않는 것과 올라가는 것은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느 정도 빠지는 게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지만 대신에 올라갈 모멘텀이 그럼 있느냐? 지금 올라간다고 말하기에는 그 어떤 그 동력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지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뭔가 좀 한 방을 기대하고 또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정도로는 좀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시간의 문제, 시간과의 싸움, 기다림의 어떤 그 지루한 기다림을 이겨내는 분들은 나중에 또 달콤한 꿀맛을 보게 되는 걸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 힘든 그 이런 상황 시간을 다 보내고 결국에 한 방 터지는 순간을 이제 뭐 맞이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한 방이 6월에 터질지 7월에 터질지 8월에 터질지 늘 계속해서 지금 기대감을 주면서 또 계속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뭐가 주도주가 있으면 빼서 주도주로 갈아타겠는데 특별히 주도주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재미는 없고 상당히 안타깝게 시간만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는 저도 이 영상 만드는 게 참 힘듭니다. 뭐라고 뭐 말씀드릴 만한 어떤 거리가 눈에 잘 띄지 않아서 굉장히 좀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느낌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가급적이면은 이틀에 한 번 정도씩은 만들어서 이제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이렇게 지루하고 좀 힘겨운 그런 시간이 길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뭐 언제나 그랬듯 늘 그랬듯 셀트리온 그룹주는 또 시간이 흐르면 상당히 또 멋진 수익률을 또 안겨줄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